안녕하세요. 엘리자벳의 서재입니다. 지난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서 또 해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승자의 역사와 패자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남는 것은 살아남은 승자의 역사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 현대사는 더욱 그렇겠죠. 오늘 엘리사벳의 서재에선 승자의 위력에 짓눌려 압사한 패자의 역사를 가까스로 부활 재생시킨 슬픈 기록을 담은 소설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슬픈 흔적을 재생한 흡사 눈물자국 같은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쓰신 백시종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요. 저 작가님 팬인데요. 이렇게 작가님, 아이고, 네. 잘 보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예, 작가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백수영 작가님 소개를 보니까요. 예,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대기업 기획팀에 예,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예, 평범한 샐러리맨으로도 계셨다가 예, 어느 날 동아일보와 대한일보 예, 신춘문예에 단편 예, 소설이 당선되시면서 예, 예, 본격적인 소설가로 50년 이상을 활동해 오고 예, 계시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10여 개 이상 이름 있는 문학상도 많이 수상하셨고 또 네, 히트작을 무려 45권 이상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예, 근데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소설로는 돈황제, 예, 행, 오호마 예, 음악회, 누라내미녀, 예, 뭐 그 예, 외에도 서랍 속의 반란 등등 예, 뭐 이렇게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 소설을 쓰셨는데요. 네, 네, 저희 작가님 이렇게 뵈니 저희 작가님께서 이제 또 80대가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고령의 나이이신데 네, 매년 한 권씩 이렇게 장편 소설을 그것도 이렇게 매년 네, 한 권씩 그렇게 펴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네, 신들린 듯한 창작열이라고들 문단에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또 네, 평범한 어떤 기업의 샐러리맨으로도 계셨다가 이런 어떤 네, 소설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굉장히 서로 네, 다른 길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 네, 작가님 네,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이런 길을 걷게 되셨나요? 네. 그 먼저 우리 그 이 엘리자벳 서재에서 제 작품을 읽어주시고 또 그걸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택해서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그 처음 말씀하신 그 질문 중에 제가 그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문단에 뒤늦게 그 데뷔해가지고 글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네. 사실은 제가 좀 나이가 어린 나이에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제 아, 나이 그렇군요. 22살 때, 22살 때 아, 1966년이네요. 네네. 벌써 이제 6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그 신춘문예에 당선을 해가지고 아, 이제 일찍 작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그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데에 좀 운이 좋아서 입사하게 돼가지고 네. 또 그 기업에서 아주 어, 종합계획실이라고 네네. 그 회장님 그 직속 비서실이죠. 그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네. 대기업의 문화라든가 또 대기업의 그 운영 방침이라든가
네. 또 그 사람들 부리는 그 기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도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체험을 했고, 아, 그리고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그 나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저 세계적인 그 현장들, 무역 현장들을 제가 방문을 할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여행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 네네. 여권 내기도 힘들 때인데 저는 아주 비즈니스 여권을 가지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지금은 뭐 여행 자유가 됐지만 그때 여행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은 나라를 돌아보게 돼가지고 제가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진 셈이죠. 그래서 아, 그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그런 이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른 네네. 작가들은 할 수 없는 경험을 저는 일찍 쌓아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네네. 이번에 쓴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같은 작품도 네네. 그때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그 작가적인 그 기량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없었으면 쓰지 못했을 텐데 그걸 네네. 환히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었으므로 해서 이런 네네. 작품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의 음. 경험을 바탕으로 또 예, 많은 예, 작품들을 써오셨는데요. 예,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이 책에 예, 보면은, 음, 작가의 말 중에, 예, 저희 작가님께서 보통 장편 소설을 쓰실 때 최소 10년 이상 소모되는 경우들도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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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책은 불과 7개월 만에 완성하셨다라고 예, 예, 써 있어요. 예. 작가님, 이번 소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필을 완료하실 수 아유, 있으셨는지 예, 진짜 아주 7개월이면은 장편 소설 7개월 너무 놀라운데요. 말씀 좀 나눠주시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네, 다른 걸 쓰고 있었는데 네네, 그 쓰고 있는 도중에 제 그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네네, 거기서 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네. 친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의혹을 가지고 관심은 네, 갖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쓰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그 고등학교 친구 때 그 친구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네네,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너무 이건 네,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그 아까 얘기한 승자와 패자라는 그런 안목에서 보면 너무 네,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라서, 아, 음, 이거는 내가 작가의 그 정신이 있다면 이걸 네, 소설에서 버릴 게 아니구나. 작가 음, 정신으로 이거는 나한테 어느 정도 말하자면 큰 이익이 없더라도 아, 또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해가 보더라도 네, 이거는 작가로서 이거는 꼭 완성시켜야 될 작품이 아닌가,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체험할 수 없는 건데 네, 그 내 친구인 그 소설에 나오는 백종일이라는 친구가 경험하고 자기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뭐 네네, 저한테 넘기고 또 그 친구하고 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쓰기는 제가 썼지만 네, 친구랑 둘이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작품을 하나 쓰려면 그 뭔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걸 머릿속에 넣긴 한 10년 전부터 넣어가지고 그 네, 내용들을 제가 늘 머릿속에서 굴리고 또 굴리고 숙성시켰다가 네네, 이제 10년쯤 뒤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 네, 그동안에 잘 숙성된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소설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네, 이번 거는 제 그렇군요. 머릿속에 하나 들어있지 않는 것들인데, 음, 예, 그 친구의 얘기가 너무나 제가 나 혼자 듣고 흘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 얘기라기보다도 이거는 아니다. 예, 이건 네, 너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음, 일환이 되는 쪽이라도 작가라면 이거는 반드시 네, 남겨야 될 기록일 수 있다 싶어서 음, 쓰다 보니까
7개월 만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둘이 음, 쓰다 보니까. 둘이 네네. 쓰다 맥히면 또 아, 전화하고, 또 그 친구를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는 7개월 동안은 제가 백종열이가 되고, 백종열이가 또, 백수종이가 되고 하는 식으로, 예, 아, 함께 두 몸이었지만 한 몸이 돼서, 이런 네네. 작품을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작가님께서 만나신 친구분의 그 네, 좀 억울함일 수도 네, 있고, 네, 또 기존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이 네, 겪었던 그런 어떠한 네, 억울함일 수도 있고, 그런 조금 맞습니다. 답답하고 사회에 부조리한 면을 또 친구분의 또 경험담을 통해서 그 안에 네, 녹여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네, 소설화하신 것인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 작가님께서 쓰셨던 소설책들을 보면 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는 소설들이 좀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읽었을 예, 때는. 네, 그래서 저희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실 때 어떻게 또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내가 좀 더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네. 사실 어느 기록이나 그 시대 정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시대 네. 정신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대에 준해서 그 아픔을 어떻게 같이 나눴는가가 중요한데, 그 시대 정신이 없는 그 글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았던 이 나라의 형편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도 같이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우리의 역사를 의식하지 않고 남기는 기록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얘기라도 그 개인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시대별로 다 생각이 다르고 지금도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았던 시대는 이러이러한 시대였다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음. 그 설명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제목이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예, 예,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제목만 봐서는 예, 이것이 어떤 이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담고 있는 소설인지 예, 아니면 예, 연애 소설인지 저희가 예, 또 선뜻 이렇게 느끼기 예, 어려운데요. 예, 작품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예, 담고 있는지 짧게 줄거리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제목은 이육사 시인께서 남긴 시 중에 아, 어, 어느 바람도 그 독립 정신을 꺾을 수 있으랴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시에서 따온 그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보면 특히 기업사에서는 정말 초법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오늘의 대기업을 이뤘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법이나 정의에 입각해서는 이런 큰 대기업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중에 그 시대에 살아왔던 대기업 중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지양돼야 될 점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아, 정말 패자를 너무 짓이겨서 그 존재를 없애는 네, 그리고 그 기업만 서는 그런 아주 모렴치하고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기업도 있었거든요. 네, 그 네, 기업이 오늘날에 또 우리나라 발전을 만드는 말하자면 기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 네, 과정은 저희 작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불성직하고 몰지각하고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법 위에 네.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걸 약간의 경자해서 네네. 어,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흔들리는 음. 조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 예, 그런 뜻이군요. 예, 예, 예.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짓밟힌 어떤 개인들의 아픔들, 그러한 예, 것들이 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예, 작가님 또 쓰시면서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어, 이 작품을 쓰면서 나름대로 또 명상도 해보고 네, 또 피해자의 일부분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처럼 악화가 그 양화를 짓눌리고 진실처럼 진리처럼 여겨진 우리 사회가 이거 네네. 아무래도 잘못되지 않았나.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행세를 하고 정의로웠던 사람들은 다 패자가 돼서 짓이겨서 너무 억울하게 갔거든요. 예, 네네. 그런 상황을 들춰냈다기보다는 재생했다 그럴까요? 네네. 살려내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흥분이었고 아, 이거는 작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록을 어, 다시 되살려낸다는 그 내용에 스스로 제가 흥분도 하고 네. 그리고 음, 실제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당한 그 억울함을 스스로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피해자가 되는 그 기분을 네네. 제가 스스로 좀 연극의 출연자처럼 그런 아주 흥분도 느껴가면서 썼다는 게 네. 음. 좀 인상에 남습니다. 아, 음. 어느 기존의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 많이 예, 몰입하는 예,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 네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내용 그래요. 중에, 네네, 너무 예, 재미있게 읽었는데, 책 내용 중에 예, 작가님의 소설, 돈 예, 황제에 얽힌 이야기가 예, 나와서, 예, 예, 조금, 새롭고 놀라웠어요. 근데 이제 예, 그렇게 보면서, 음, 예,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디까지가 예, 실제고, 어디까지가 이 작가의 어떤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이게 예, 정말 있었던 일이었을까?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셨군요. 어떤가요? 네네. 그거 도낭제의 부부는 거의 뭐 그 논픽션에 가깝습니다. 네, 에, 그건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 그 책이 그 당시 80년대 쪽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네네. 근데 그 전국의 서점에서 책을 취급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 네. 책이 중단이 됐거든요. 사실 그럴 수 뭐, 있군요. 어, 네네. 네, 취급을 하고, 책을 뭐 다른 방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취급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네. 원천적으로 그 책이 뭐 바로 죽어버리니까, 음, 저한테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야, 이게 그 대기업은, 못할 일이었구나. 사실 음,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똑같이 그렇죠. 경쟁에서 나온 책인데 이유 없이 책을 네네. 취급을 안 할 뿐 아니라 음, 다른 업자들도 못하도록 네네. 서로 야합을 해서 책에서 받을 이익금을 그쪽에서 돈을 미리 뿌려가지고 어느 음, 서점에 있는지 다 취급을 안 해버리는 전국적으로 안 해버리는 네네. 그런 행패라 그럴까요? 그 어, 폭력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걸 제가 실제로 당했는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했어요. 그쪽에서 책을 주문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종이도
구할 때인데 비싼 종이를 잔뜩 구매해서 윤종기를 찍어가지고 밤새 인쇄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그 네네. 뒤부터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다시 그걸 반려를 하니까 그 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10만 부 이상은 나갔었어요. 한 3, 4일 만에. 그런데 네네. 그 책을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 10만 부 이상 팔았던 그 이익금이 다 거기로 어, 안 팔고 다시 재고가 그냥 또 10만 부가 들어와 버리니까 네네. 출판사가 손해를 본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일은 아마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일 거예요. 네네. 그 뒤로도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저한테서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만 해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예. 말해도 아무도 음, 믿어주지도 않고 네네. 당시에 신문에서 그 기사를 써서 네네. 이렇게 서점들에서 책에다 사라져버리고 취급을 안 한다. 네. 이거는 시장 자유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네네. 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 음, 정부도 그냥 바라만 봤고 왜냐하면 네네. 다 한통속이니까 그때만 해도 네네. 그러니까 음, 누가 내 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냥 당하기만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예, 작가로서 예, 좀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타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럼에도 예, 그 당시에는 큰 불구하고, 타격이었죠. 네, 그런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팩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네, 내용들로 소설을 써오신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예, 아주 예, 좀 작가의 어떤 문제의식이 엿보이는 그런 역사 소설이라던가 이런 어떤 예, 사회적인 이슈, 팩트를 담은 예, 그러한 소설들을 저희들도 좀 예, 많이 즐겨 읽기는 하는데, 예, 어, 그런 팩트를 이렇게 소설화한다는 거 사실 예, 조심스럽고, 저희 작가님께서는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예, 어려우셨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팩트를 소설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계세요.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예, 생각으로 그런 글을 계속 써오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젊었을 때 지금은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얼굴도 이게 다 늙었습니다만은 그 젊음을 한참 구가할 때 그때 사실은 저도 그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말하자면 좀 저항 운동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한 투쟁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그 가족하고 또 제가 형제가 많아서 제가 맞이였기 때문에 또 그런 네, 책임감 때문에 그런 운동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작가라는 사람이 작가 정신은 에, 그 부조리한 걸 보면 부조리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소리도 쳐야 되고 한데 알면서도 침묵했던 내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할 그런 경제적인 이제 그런 데서도 좀 벗어나고 보니까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의 뭐 현실에 입각한다기보다는 내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패자들, 억울했던 사람들, 불우했던 사람들 그런 권력에 짓눌려 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라도 그 네, 시대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는 에, 내가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증언자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그 뒤늦은 용기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그냥 넘겨도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또 그 발을 담궜습니다. 네, 저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 저는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뒤늦게 해서 그만한 이제 조명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그 행동하는 거,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또다 그게 작가 정신이 아닌가. 음.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음, 작가님께서 또 책의 프롤로그에 예, 그러한 예, 어떤 마음을 담으셔서 스스로 질문을 예, 던지고 계세요. 예, 작가는 왜 예, 존재하는가? 작가의 사명이 예, 무엇인가? 라고 예, 스스로에게 질문을 예, 던져주셨는데,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이 예,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예, 좀 예, 조심스럽지만 예, 작가님께서 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고, 예, 또, 저희 또 지금도 많은 또 소설가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예, 소설 창작을 많이 하고 예.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 작가님께서 또 느끼시는 이런 또 연관된 부분, 작가는 왜 예, 존재하는지, 예, 작가의 예, 사명은 또 무엇인지 예, 간략하게 조금만 더 정리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작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한 60년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작가들 중에서는 제가 참 무식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나름대로 경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작품을 써서 쓰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까지는 아니래도 제 방식이 있는데 어느 편에서 해야 되느냐 작가가 물론 그 작가는 항상 균형을 맞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그 찾아서 평가는 아니지만 문제 제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아주 샤프하게 머리가 잘 돌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샤프한 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대로 이제 견디는 힘 그리고 어디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늙었지만 그런 의욕 같은 걸까요? 의지 같은 거는 살아서 숨 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사명은 가능하면 참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참 그 생각이 바른 사람들인데 어떤 그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에 끌려가서 거기서 패망하는 사람들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작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가는 항상 파수꾼 정신으로 늘 문 밖에서 지켜봐야 된다. 안에서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서서 늘 변화하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체험을 글로 남기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거 이런 게 작가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말이 길어졌죠?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예, 말씀 해주고 예. 계세요. 이제 저희 작가님께서 또, 백시종 작가님은 출판사 네, 문예바다 대표님으로도 네, 네, 계시고, 그리고 네, 또, 여러 알려지지 않은 많은 또, 작가분들과 이런 네, 소설들, 이런 네, 문학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네, 한국 사이버 문학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한국 사이버 문학관 어떤 곳인가요?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사이버 문학과는 이제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종이책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보관도 힘들고 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시일이 지나면 폐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너무 옛날 책은 보기가 힘들고 네. 작가들도 자기 책을 다 못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작가나 시인들의 작품을 저희가 그 전자도서관으로 네네. 아주 큰 국립도서관처럼 전자도서관은 보관을 뭐 무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걸 만들어서 시, 소설, 뭐 평론, 수필 할 거 없이
모든 것들 그 개인 도서관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걸 만 명을 모으면 이제 말하자면 전자 국립도서관 비슷하게 됐는데 우리 네네. 국립도서관에서도 전자책으로는 보관하지 않고 이 종이책으로만 보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산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관하지만 그거가 네네. 독자들한테 공개하는 하는 사람한테는 보고 그리고 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 네네. 신청하는 거가.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네네. 10만 명 이상 다 그 용량을 크게 잡아서 네네. 보관할 수 있는 전자 국립도서관 규모의 큰 것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할 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종이책이 없어지지만 내 네네. 개인의 그 도서관처럼 하나 만들어서 음, 거기에 내가 쓴 작품도 넣고 발표한 것도 넣고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진 것도 거기 넣고 하면은 그건 네네. 영원히 존속하고 언제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에, 네.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도서관도 네, 있지만은 네, 그 최근에 나오는 어떤 전자책으로 나오는 책들은 디지털 네, 도서관에서 저희가 만날 수 네, 있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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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이제 나와 네, 있었던 오래전에 네, 쓰여졌던 네, 좋은 책들은 네, 이제 뭐 도서관에서도 네, 영구히 보존하기보다는 좀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있으니 네, 이제 저희 한국 사이버 문학관을 통해서 그러한 네, 책들을 또 전자책화해서 예, 그곳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하고 계시다는 예, 예, 말씀인데 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예, 단순히 책만을 저희가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작가 한 분 한 분의 어떤 문학관으로서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디지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예, 것에 예, 너무 예, 새롭고 놀랍고 정말 좋다. 그럼 예, 이제 예, 저희가 단순히 그냥 책들만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예, 작품을 쓰신 작가분의 문학관으로 들어가서 예, 예, 그 예, 예. 작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분의 그렇죠. 예, 작품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예, 않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좀 예, 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가분들이 사이버 음, 문학관 안에서 예, 개개인의 어떤 문학관을, 디지털 예. 문학관을 갖게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참, 네, 대단하시네요. 빨리. 네, 근데 현재 몇 분이나 거기 계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호응도가 좀 낮아가지고, 네네. 지금은 뭐, 저, 한 3, 400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예, 많지 않는데,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에, 네네. 그, 이제 단체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체 네네. 한꺼번에 들어오면 갑자기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음, 네, 그래서 이 올 연말쯤 되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뭐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작가들의 그 사진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문학관에 비치가 되고 설명이 네. 되고 또 오디오도 영상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아, 하니까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작가가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 거기다 당신을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제대로만 지켜지면 훌륭한 그런, 예, 문학관,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게 되는 네. 거지요. 그래서 예.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보면 문학관이라는 음, 것이 뭐 네. 많이 알려진 몇몇 예. 그 작가분들만 이렇게 문학관이 예, 그렇죠, 있으시지 그렇죠. 예, 대다수의 그래도 또 평생을 글을 쓰셨던 작가님들 또한 예, 그렇게 조명받지 네. 못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펴져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어떻게 아이고, 잘했습니다.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고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좀 어떤 예,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작가님들의 사후에도 저희가 그 작가님들의 예, 책을 만나면서 이 작가님에 예,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 아무리 뭐 요즘에 많이 검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알려지지 예, 않으신 수많은 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면에서 볼 때 이 예, 디지털 문학관,
사이버 예, 문학관이라는 것이 참 정말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 있는데, 알려지지 않았고, 또 운영하는데도 이제 많은 예,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러한 예,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문학계에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조금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예, 좀 지원이랄까요? 어떤 예, 추진이 예, 더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렇게 작가분들에게도 좋은 예, 기회로 이렇게 나만의 디지털 문학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엘리자베스 서재라고 그러셨죠? 근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실상을 잘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어, 저는 이제 뭐 예, 요즘에 워낙 검색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예, 작가님을 뵙기 전에 또 예, 많은 예. 생각을 하고 검색도 아, 해보고 또 저희 조숙 작가님께서 예, 많은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예, 예, 네네. 예. 저희 백시종 아이고, 예, 작가님께서 또 많은 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예, 계시고 예, 또 예, 문학관을 또 세워주기 예, 위해서 예, 예,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네네. 또 그러한 것들 안에 이 사이버 문학관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예, 예, 저희 예, 또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조금 더 예, 많은 문인분들에게 또 예, 의미가 되는 또 좋은 계기가 예, 되는 예, 그런 계기로 자리가 잡히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또 저희가 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예, 다시 이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독자로서 장편 예, 소설을 읽을 때는 예, 장편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 있겠구나. 예, 또, 예, 러브라인도 있겠구나. 이러한 예, 어떤 기대도 조금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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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저희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이 책에서는 예, 어떻습니까, 작가님? 예. 어, 본래 글을 쓰는 사람들은 특히 장편을 쓰기로 작정하고 쓰는 시나리오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 때 네네. 러브라인을 집어넣기 마련이거든요. 약방의 감초처럼. 네네. 그런데 그래야 독자들이 또 호기심도 있고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네. 제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런 뭐 원칙 같은 거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었었는데 네네.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다. 어, 그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다 보면 네네. 그런 것보다도 러브라인보다도 더 흥미있고 더 진지한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흥미로나 또 호기심으로나 러브라인보다도 더 깊이 있게 독자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에, 네네. 또 그런 얘기도 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도 꼭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문제에 파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네네. 러브라인이 꼭 필요한 그런 작품에는 또 그만큼 또 취급을 할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쓴 작품들은 거의가 그런 쪽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사람들이 뭐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러브라인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뭐 요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작가님의 감사합니다. 전작 예, 예, 수평선 예, 예, 너머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예,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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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수평선 너머를 읽을 때 예,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예, 어느 바람이 그를 아, 흔들려도 사실은, 몰입해서 순식간에 읽어 예, 나가기는 했지만은, 또 예, 그러한 예, 예, 부분들이 또, 예, 다른, 예, 계속 그렇구나. 앞으로 더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쓰실 테니, 예, 그러한 예. 부분들도 이제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서,
또 알겠습니다. 예. 챙겨주시면 좋지 좋은 않을까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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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너무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독자들이 이제 이 책과 또 앞으로 또 네, 저희 작가님께서 쓰시게 되실 책, 또 기존에 네,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저희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예, 감추어진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예, 보는 거,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우리 독자들도 그러하고, 또 네네.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불편한 진실, 이게 지나간 일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문제도 거론해야지. 지나간 거에 대한 거를 굳이 그렇게 파헤친다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신 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데 네.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간 좀 불미스러웠던 일, 우리가 그렇게 안 가도 될 뻔했던 일, 그리고 그 당시에 어, 엄청난 그 권력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 이런 네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지표로 네네. 삼아서 사회를 바르게 하고 인성을 곱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사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에, 옳지 않는 거를 옳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네네. 끌어내 가지고 왜 옳지 않았는지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어, 그 내용에 함께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생각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감추어진 역사, 또 가려진 네, 진실들이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꼭 뭐 어떤, 음, 보도를 통해서뿐만이 네, 아니라 이런 어떤 네, 소설을 통해서도 네, 그 글 안에 네, 녹여서 이렇게 계속 잊혀지지 않고, 예, 예, 모두에게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러한 진실이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 예, 어쩌면 조금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한 예, 줄기 희망 같은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제가 어, 드린다면, 예,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네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작품 속에 거의 다 네. 남자 주인공들이었어요. 네네. 여자 주인공을 쓴 거는 옛날에 제가 오마루 음악회라는 작품 이후에는 여자 주인공이 없었는데, 지금 네네. 제가 집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성이 주인이 돼서 정말 여성의 기대가 입장에서 됩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아픔, 네네.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을 좀 저 나름대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얼마나 제 기대에 미칠 만큼 깊이 있게 써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예, 예, 응원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예, 사실 어떤 약자의 그런 답답한 그런 부분들을 음, 대변한다라는 그런 음, 면에서 또 예,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예, 조금, 예,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예, 저희한테 좀,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또 역사 안에서 가려져 있는 많은 예, 억울한 이야기들도 많이 예, 있으니,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다뤄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도 하는데요. 예, 예, 대한민국 성장사의 어둠을 조명한 예, 저희 어느 바람이 그를 예, 흔들고 이 예, 책 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엘리사벳의 서재 북토크는 백시종 작가님과 함께 어느 바람이 그를 흔들랴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